아침에는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좋다. 김영민. 프롤로그. 아침에 죽음을 생각한 이들의 연대기. 이 책에 아침에는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좋다라는 제목을 붙이면서 일찍이 죽음을 생각하라고 우리에게 권했던 선학들을 떠올렸다. 그들은 모두 인생의 지리멸렬함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부의 영광을 누릴 대로 누린 로마의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인간의 조건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삶은 전쟁이고 나그네가 잠시 머무는 곳이며 죽고 나면 명성은 잊힌다. 소동파는 적벽에서 술잔을 기울이며 물었다. 그토록 용맹을 떨쳤던 일세의 영웅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이토록 부질없는 생인데도 불구하고, 아니 부질없는 생이기에 우리는 평생 욕망으로 몸부림친다. 로마의 시인이자 철학자인 루크레티우스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없는 것을 바라고 있는 것은 무시한다. 삶은 그런 식으로 소진되며 죽음은 예기치 못하게 다가온다. 이처럼 덧없는 욕망으로 인해 삶이 소진되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헛된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원하는가? 선학들은 말했다. 죽은 자에게 찬사는 아무 가치가 없다고. 그렇다. 죽은 자는 아무 말도 들을 수 없고 아무것도 느낄 수 없기에 사후의 명성 따위는 당사자에게 가치가 없다. 마찬가지 이유에서 우리는 죽음을 슬퍼하거나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 죽은 자신에 대해 슬퍼할 자신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므로. 그리하여 장자도 몽테뉴도 세네카도 루크레티우스도 입을 모아 말했다. 살아있지 않음을 슬퍼하거나 두려워한다면 태어나기 이전도 슬퍼하거나 두려워해야 한다고. 피케로는 바위 위에 누군가가 죽어있다면 그 죽은 사람보다는 차라리 바위가 더 고통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우리는 비로소 죽음을 직면하고 죽음에 대해 생각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잠시 후 모두 죽는다고 생각하면 자신을 괴롭히던 정념으로부터 다소나마 풀려날 것이다. 평생 원했으나 가질 수 없었던 명예에 대한 아쉬움도 달랠 수 있을 것이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게 인생이라면 영원히 살 것처럼 굴기를 멈출 것이다. 소소한 근심에 인생을 소진하는 것은 행성이 충돌하는데 안전벨트를 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고등학교 시절 어느 선배는 노트에 썼다. 우리가 시한부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좀 더 다르게 살게 되겠지. 그래, 근심을 버리고 해야 할 일을,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다. 위대한 개츠비의 머틀은 스스로에게 다짐한다. 영원히 살 것도 아니면서 영원히 살 것도 아니면서. 일본 에도 시대의 무사 야마모토 스네토모는 아침부터 죽음을 각오하고 있어야 무사로서 합당한 행동을 할 수 있다고 믿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다. 당장 세상을 하직할 수 있는 사람처럼 행하고 말하고 생각하라. 그렇다면 우리는 죽음을 생각해야 한다. 묘지가 사람들의 생활 공간 가까이에 있는 것은 죽음이라는 인간 조건을 잊지 않기 위해서라고 스파르타의 입법자 리쿠르고스는 그렇도록 말했건만 오늘날 사람들은 되도록 죽음을 외면한다. 묘지와 화장터는 혐오시설로 간주되고 부동산 가격을 떨어뜨린다. 그러나 몽테뉴는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죽음이 주는 무서움에 대한 가장 한심한 대응이라고 말했다. 도대체 얼마나 바보이기에 사리를 못 보는 장님이 되려느냐. 언제 어디서든 죽음을 떠올려 보라고 권한다. 바늘에 조금 찔렸을 때 그래 이것이 죽음이라면 하고 생각해보라. 현재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 있는 이에게 삶이 고해라고 생각하는 이에게는 죽음이야말로 차라리 해방일지도 모른다. 로마의 칼리굴라 황제는 죄수가 감옥에서 자살이라도 할라치면 저자는 내 소나귀를 벗어났다라며
고문할 기회를 놓친 것을 아쉬워했다. 죽음조차 허락되지 않는 상태보다는 죽음이 나은 것이다. 로마의 오비디우스는 자신이 비참해지기 전에 여전히 한창 일할 수 있을 때에 죽을 수 있기를 바랐다. 어떻게 죽건 간에 한창 일하는 도중에 죽을 수 있었다면 호라티우스는 노래했다. 기대치 않았던 시간이 오는 것을 감사하라. 그러나 어쩌면 우리는 죽을 수조차 없다. 이미 죽어 있으므로. 살아가는 일은 죽어가는 일이므로. 그리하여 로마 시대의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말했다. 우리는 시체를 짊어지고 다니는 불쌍한 영혼들에 불과하다고. 부하가 이만 죽으러 가야겠다고 하자 카이사르는 이렇게 말했다. 스스로 아직 살아있다고 여기는구나. 삶이 곧 죽음이라면, 그리하여 이미 죽어있다면 여생은 그저 덤이다. 그리하여 나는 어려운 시절이 오면 어느 한적한 곳에 가서 문을 닫아 걸고 죽음에 대해 생각하곤 했다.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나면 불안하던 삶이 오히려 견고해지는 것을 느꼈다. 지금도 삶의 기반이 되어주는 것은 바로 그 감각이다. 생활에서는 멀어지지만 어쩌면 생에서 가장 견고하고 안정된 시간, 삶으로부터 상처받을 때 그 시간을 생각하고 스스로에게 말을 건넨다. 나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버티고 살아갈 수 있다고. 인생의 허무에 대해 누구보다도 명료한 언어로 이야기했던 루크레티우스는 어떤 여인이 건네준 사랑의 미약을 먹고 그만 미쳐버렸다고 전해진다. 그가 잠시 제정신이었을 때였을까? 그는 삶의 허무에 대해 이렇게 묘사한 적이 있다. 꽃다운 나이에 소녀들이 구멍 뚫린 그릇에 어떻게 해도 채워질 수 없는 곳에 물을 길어 붓네. 그러나 물이 흐르지 않으면 아름다움도 없고 이야기도 없는 법. 루크레티우스를 만나게 되면 나는 일본 헤이안 시대 사카노 우에노 고래놀이의 노래를 들려줄 것이다. 단풍잎이 떨어져 물에 흐르지 않았다면 타츠타 강물의 가을을 그 누가 알 수 있었을까? 2018년 11월 김영민. 아침에는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좋다. 아침을 열면서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좋다. 얼굴에 비누를 가득 칠한 채 중얼거리는 거다. 나는 이미 죽었고 내가 속한 정치 공동체도 이미 죽었다라고. 무슨 말이지? 나는 멀쩡히 살아서 이렇게 세수를 하고 정부는 어김없이 세금을 걷어가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변함없이 그다지 질이 높지 않은 쇼가 상영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을 열면서 공동체와 나의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좋다. 일단 실제로 자신과 자신의 공동체가 이미 죽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부고는 늘 죽음보다 늦게 온다. 밤하늘에 별이 반짝여도 그 별은 이미 사라졌을 수도 있다. 별이 폭발하기 전에 발산한 빛이 지구까지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 때문에 우리가 그 별을 지금 보고 있을 뿐. 나와 공동체는 이미 죽었는데 현재 부고가 도달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일 뿐.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다. 작년만 해도 자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압도적 1위였으며 통계상 37분당 1명씩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 중에는 투신을 했다가 채 목숨이 끊어지지 않아 부서진 몸을 끌고 옥상으로 올라가 몸을 다시 던진 경우도 있다. 오늘을 사는 사람들은 옥상으로 올라가던 그 사람들이 그토록 살고 싶지 않았던 그 하루를 사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지 않고 있다. 낙태가 금지된 상태에서도 한국의 낙태율은 OECD 최상위권이고 출생률은 전 세계적으로 최하위권이다. 인구 감소로 인해 한국은 2750년쯤 왜소한 공룡처럼 멸종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사는 사람들은 누군가 그토록 태어나고 싶지 않았던 그 하루를 사는 것이다.
이미 태어난 사람들도 애써 이 공동체의 소멸에 공헌하고 있다. 이를테면 일정 규모의 경제를 유지하는 국가들 가운데 해외 이민을 떠난 뒤 모국의 국적을 포기하는 비율은 한국인이 2014년 이래 가장 높다. 그리고 사람은 2번씩 죽는다. 자신의 인생을 정의하던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어 삶의 의미가 사라졌을 때 사회적 죽음이 온다. 그리고 자신의 장기가 더 이상 삶에 협조하기를 거부할 때 육체적인 죽음이 온다.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일자리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수명은 전례 없이 연장되고 있다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사회적 죽음과 육체적 죽음 사이의 길고 긴 연옥 상태다. 이것은 어쩌면 새로운 관광 자원이다. 한국으로 여행 오시면 멸종위기의 공동체를 구경할 수 있어요. 한국은 사라지는 중이에요. 상영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고도 성장을 통한 중산층 진입, 절대 악타도를 통한 민주주의의 실현이라는 과거 수십 년간 이 사회에 에너지를 공급했던 두 약속에 대해 사람들은 이제 낯설어하게 되었다. 이것이던가 우리가 열망했던 것은 민주화와 경제 발전이라는 구호가 낯설게 느껴지게 된 이 공동체의 선택은 이제 무엇인가? 마치 형식상 승진은 끝났으나 진정한 연구로부터는 마침내 스스로 소외된 교수들을 바라보는 기분으로 이 공동체의 다음 선택을 바라본다. 이러한 시절에 아침을 열 때는 공동체와 나의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좋다. 첫째, 이미 죽어 있다면 제때 문상을 할 수 있다. 둘째, 죽음이 오는 중이라면 죽음과 대면하여 놀라지 않을 수 있다. 셋째, 죽음이 아직 오지 않는다면 남은 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 보다 성심껏 선택할 수 있다. 넷째, 정치인들이 말하는 가짜 희망에 농락당하지 않을 수 있다. 다섯째, 공포와 허물을 떨치기 위해 사람들이 과장된 행동에 나설 때 상대적으로 침착할 수 있다. 그렇게 얻은 침착함을 가지고 혹시 남아있을지도 모르는 자신의 생과 이 공동체의 미래에 대해 생각해 보는 거다. 화전민이나 프리라이더가 아니라 조용히 느리게, 그러나 책임 있는 정치 주체로 살아보고야 말겠다는 열정을 가져보는 거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열정이란 그 자체로 지나치게 큰 야망처럼 보인다. 새해에 행복해지겠다는 계획은 없다. 종이 울리고 또 한 해가 시작되었다. 2018이라는 숫자가 적힌 빤스를 입고 다시 인생이라는 사각의 링에 올라야 한다. 섀도우 복싱을 시작하는 머리 위로 스포트라이트처럼 하얀 눈이 쏟아진다. 만화 허니와 클로버의 주인공은 말했다. 내리는 눈을 올려다보고 있자면 모래시계 바닥에 서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고. 속절없이 쏟아지는 시간에 눈을 맞으며 부랴부랴 새해의 계획이라도 세우고 싶어진다. 그러나 새해에 행복해지겠다는 목표나 계획 같은 건 없다. 역사상 가장 뛰어난 권투 선수 중 한 사람이었던 마이크 타이슨은 이렇게 말했다.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 하나씩은 가지고 있다. 처맞기 전까지는. 사람들은 대개 그럴싸한 기대를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지만 곧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무력하게 무너지는지 깨닫게 된다. 링에 오를 때는 맞을 것을 각오해야 한다. 따라서 나는 새해에 행복해지겠다는 계획 같은 건 없다. 행복의 계획은 실로 얼마나 인간에게 큰 불행을 가져다 주는가. 우리가 행복이라는 말을 통해 의미하는 것은 대개 잠시의 쾌감에 가까운 것. 행복이란 온천물에 들어간 후 10초 같은 것. 그러한 느낌은 오래 지속될 수 없기에 새해 계획으로는 적절치 않다. 오래 지속될 수 없는 것을 바라다 보면 그 덧없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쉽게 불행해진다. 따라서 나는 차라리 소소한 근심을 누리며 살기를 원한다. 이를테면 왜 만화 연재가 늦어지는 거지?
왜 디저트가 맛이 없는 거지? 라고 근심하기를 바란다. 내가 이런 근심을 누린다는 것은 이 근심을 압도할 큰 근심이 없다는 것이며, 따라서 나는 이 작은 근심들을 통해서 내가 불행하지 않다는 것을 안다. 헤이안 시대의 작가 세이 쇼나고는 겨울은 이른 아침이 좋다. 눈이 내리고 있으면 그 아름다움이야말로 이루 말할 나위도 없다. 서리가 새하얗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매우 추운 때에 불을 급히 피워 숯불을 들고 복도를 지나가는 것도 계절에 꼭 어울린다고 말했다. 나는 마쿠라노 소시의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세이 쇼나곤이 느끼는 눈과 숯불의 아름다움보다는 그 느낌을 가능하게 하는 세이 쇼나곤의 위치를 생각한다. 그는 밤새 떨지 않고 분명 따뜻한 전기장판 위에서, 아니 이불 속에서 소소한 근심을 누리며 아침을 맞았겠지. 하지만 애당초 새해가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이죠? 해가 바뀐다고 우리가 흥분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검은 옷에 금속 목걸이를 하고 다니던, 그러나 지금은 연락이 끊긴 S양이 이렇게 반문한 적이 있다. 어디선가 혹시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이렇게 말하고 싶다. 새해라는 건 원래 존재하지 않는다고. 과학 소설에 나오듯이 통 속에 든 뇌에다가 어떤 미친 과학자가 새해라는 이름의 자극을 주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그 미친 과학자가 바로 우리 자신일 수도 있다고. 그런 가상현실을 통해서라도 우리 삶의 리듬감을 주는 것이 영장류가 발명한 삶의 지혜일 수 있다고. 1분이 60초라는 것도, 1시간이 60분이라는 것도, 하루가 24시간이라는 것도, 12달이 지나면 한 해가 저문다는 것도, 그리고 마침내 새로운 해를 맞는다는 의식도 모두 인간이 삶을 견디기 위해 창안해낸 가상현실이다. 인간은 그 가상현실 속에서 그렇지 않았다면 누릴 수 없었던 질서와 생존의 에너지를 얻는다. 그리하여 나는 2018년이라는 평행 우주에서 야구선수로 살아가고 있는 또 다른 나를 생각하겠다. 새해에 쏟아져 내리는 눈송이들은 모래시계 속으로 떨어져 내리는 시간의 입자가 아니라 살고 싶었으나 끝내 살지 못했던 삶을 대신 살아주는 또 다른 내가 때려낸 홈런들이라고 생각하겠다. 평생 우주의 펜스를 넘어온 장외 홈런들이라고 생각하겠다. 이것이 내가 올 한 해를 계획하는 방식이니 시간이여 또 한 해치를 쏟아 부어라. 그리고 2018년 연말의 나로 하여금 말하게 하라. 올 한 해가 불행하지 않았다고.